자, 어젯밤 10시 40분경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그 야심한 시각에 했어야 했을까? 이런 논란들. 그리고 박 시장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을까? 이런 내용들. 다만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왜 밤에 기자회견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서울시에서는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경에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곧 10시 30분경에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더 늦어진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은 밤 10시 40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심야에 긴급하게 한 것 본인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야 기자회견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조금 전에도 다 들으셨습니다만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확진 판정 직전에 재개발 조합 그 설명회에도 갔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움에도 갔었다. 그러면서 그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밤에 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박 시장 내용 저희가 이제 그 거론된 의사와 저희가 오늘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한 내용들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시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다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 이게 퍼지지 않도록 내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탁 막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건 높게 살만합니다. 그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죠. 다만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본 부분은 강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의지 표면에서 그치지 않고 굳이 1,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재건축조합에 가서 이 의사가 갔다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 의사는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간 것은 맞지만 그 당시 내가 확진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이 학술적으로 과연 공기 중 전파, 지역 내 감염이 있다는 것이 확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괜한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네. 조수진 차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항상 그 기사의 속보와 또 정확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충될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어제 보셨을 텐데요. 내용도 더 정확하고 내용도 모든 사람이 다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이 정말 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게 그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그런 목마름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정부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확연하게 보여줬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메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어젯밤의 회견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는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이 의지와는 다르게 의지는 좋았지만 정말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발표를 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서울시장이 정말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만 이렇게 질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까지 마련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잘못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말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민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그 35번 확진을 받은 의사가 당시에 30일 날 그 행사에 이제 총회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총회에 갔는데 그때 몸 상태가 본인이 이미 메르스를 통해서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또 불구하고 찾아가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1000여 명이 있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는 당시에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S병원 의사, 이 38세 이분이에요. 35번 확진 의사. 14번 확진자 옆에서 환자를 진료를 했다는 바로 이분, 5월 27일 날. 그리고 당일, 이 총회에 참석했던 당일에는 마른 기침 증상이 있는 정도였고, 평소에도 그런 증상이 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메르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 요청으로 오후 3시에, 31일 오후 3시에 본인 요청으로 격리 조치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내가 알고도, 아픈 걸 알고도 그런 행사장을 갔다고 자신을 매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현 차장. 네. 자, 이 메르스 확진을 결국엔 6월 2일 날 받았는데, 이 의사 지금 치료를 격리돼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의 발표, 이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내 몸 상태가 메르스로 확인이 되기 전, 그리고 내가 의사인데 메르스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 평소에 앓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내가 움직였을 뿐이지, 예. 내가 마치 이 메르스 증상을 알고도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고, 식당도 갔고, 심포지엄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완전히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박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한 게 14번 환자와 이 35번 환자가 접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옆 환자를 진료했다는 거고 29일에 경미한 증상이 있고 30일에 증상이 심화됐고 이 30일이 바로 총회에 참석한 그날인데 이미 증상이 심화가 됐는데도 갔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1일에서야 본인은 인지를 했다. 30일에는 증상이 심하지도 않았고 메르스하고는 잠복기, 만약에 자기가 지금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으니까 그 시기에는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전염력을 갖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증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인데 이게 메르스 증상인지 내 몸이 원래 건지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이걸 알고도 갈 만큼 나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알면서도 이거 내가 메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재건축이 주어가니까 가자. 라고 했다면 사실은 그건 의사로서는 정말 자격 미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는 박원순 시장의 저런 회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저 의사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의사라면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것이 과연 정말 내가 초기 증상인지 메르스의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원래 내가 아파서 그런 건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의사와 다시 한번 좀 통화를 해본다든지 뭔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아마 그 1,500명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좀 있었겠다라고 좀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기자회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양쪽 두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설대호 교수님, 네. 지금 양쪽의 주장을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잠시 후 이제 육성을 들려드리겠지만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본인은 어떤 본인이 평소 갖고 있던 알러지의 어떤 그 알레르기 현상, 이거 이상의 어떤 증상을 느끼질 못했다는 거고요. 네. 그 상태에서 총회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네. 높죠. 그렇다면은 이날 행사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복기 기간 중에는 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열이 나기 전 잠복기 기간 중에는 전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고 하는 점에 거의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예.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총회에 간 30일과 지금 자기가 증상을 느낀 31일 사이에는 거의 한 24시간 하루 정도밖에 없는데 30일 날에 전혀 바이러스가 몸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애매하다. 구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잠복기 기간 중에는 거의 전염성이 없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전염을 시켰다, 전염을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염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상당히 낮다. 상당히 매우 낮다. 예, 거의 예. 뭐 없을 정도로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원순 시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이 35번 확진을 받은 의사 박모 씨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지 직접 저희가 영상 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 2일 새벽에 그 검체에 대한 확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저한테 통보된 거는 6월 2일 날 오전 10시요.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이름은 뭔지도 몰라요. 14번만 알아요.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거를 알고도 옮겼다는 것도 거짓말. 메르스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것 자체가 5월 31일이죠.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이 됐고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오보고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진짜 자격이 없는 인간처럼 만들었던 거죠. 자, 이 박모 씨, 의사 박모 씨의 주장은 그겁니다. 본인이 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도 그런 장소를 갔다는 사람으로 날 만들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다는 주장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7일 날 이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30일 날 총회에 간 건데 3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발병을 해서 옮겼을 가능성. 이 3일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잠복기가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최장 14일까지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빨리 발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0일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 정말 바이러스에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예, 그렇군요. 자, 이 박모 씨가 지금 이제 서울 강남의 세곡동 일대에서 살고 있다. 이래서 지금 세곡동 일대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자택에서 병원을 갔다가 이게 이제 29일이네요. 이제 그 총회에 참석하기 하루 전날인데 병원을 갔다가 다시 자택으로 왔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날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바로 30일 문제가 되는 그 30일입니다. 30일 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여기저기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강당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날은 총회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염이 됐다, 감염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서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에서 자택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동을 합니다. 이번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가든파이브라는 중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녁 7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양재동 L타워 여기에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자, 31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일은 자, 병원으로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다시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자기가 신청을 하고 오후 3시에 신청을 자발적으로 해서 9시 40분에 병원 격리 조치를 자기 스스로 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이 패스트푸드점을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설 교수님, 이 패스트푸드점 들린 거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지금 좀 찾아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분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일 날에 아마 감염이 된 것 같고 2일 날에 확진이 되었으니까 사실 6일 만에 확진이 된 건데
비교적 진행이 다른 분들보다 좀 빠릅니다. 이게. 빨리 됩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가 사실 30일보다는 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자, 일단 시청자분들 좀 걱정되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의견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의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발표로 지금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는 대혼란입니다. 35번 의사의 거주지가 세곡동이고 그가 장지동 가든파이브부터 양재동 L타워까지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동네 사람들과는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 애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답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가령 환자가 길을 다녔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길을 다녔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을 다니면은 감염이 되는가, 전염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이 무언가 접촉을 해서 남긴 그 흔적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환자가 그 길을 갔는데 내가 그 길을 간다고 전염이 되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이 혹시 되신다고 하면 마스크를 꼭 끼시면 되기 때문에 예. 공기, 지구에 있는 이 공기가 무언가 바이러스가 있어서 내가 그걸 통과하면은 전염이 된다. 그런 정도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소식에서는 이 해당 의사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